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2월 5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과연 중동의 그간에 이어져온 분쟁이 종식이 될 것인가 하는 아주 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점령과 미군의 통치 계획인 것입니다. 그간에 하마스, 아이시스 등 많은 중동의 테러 단체들이 가자지구에 거점을 두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여러가지 중동의 분쟁을 일으켜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하에 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점령을 하고 미군을 주둔시켜 영구적인 평화 정책을 펴겠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표 이전에 벌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사전 조율을 마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많은 아랍계 사람들이 비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적인 무력 사용을 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패권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분쟁의 요지는 남아있으나 유럽의 사회주의 여러 정권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면 한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중동에도 평화의 무드가 지금 서서히 익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트윗을 통하여 건물의 잔해를 치우고 폭발물을 제거하고 그곳에 아름다운 평화의 도시를 건설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가자지구에 거주했던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은 주변국에 분산하여 수용해달라고 아랍 진영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마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서고 있으나 약 70년 이상 이어져온 중동의 분쟁의 씨앗을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군의 신병 모집이 점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월 300명이 채 안 됐으나 지금은 매일 300명씩 신병이 모집되고 있다고 합니다. 12월 달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평균보다 약 12배가 늘었고 1월 달에는 15배가 늘어 미국 신병 모집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통이 바이든 행정부가 그간에 DEI를 시행하고 코비드-19 백신을 의무화하자 많은 현역들이 강제 전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백신 거부자는 여러 수천 명이 전역을 하였는데 특통이 집권을 하자 전역을 당하였던 많은 군인들은 예전의 보직과 계급을 그대로 주고 밀린 임금과 또한 보너스, 휴가비를 다 지급한다고 하자 구름대같이 지금 모병소에 몰려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복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죠. 이는 12월 한 달 동안에만 약 17,000명의 미군이 증강이 되었고 1월 달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군의 군사력은 인력이나 또는 장비 면에서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지만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의 수많은 분쟁 지역에 미군이 출동하여 평화군으로서 지역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신병이 하는 말은 자기는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특통과 헤그세스를 봐서 자기는 군대로 복무하기로 하여 지원하였다고 오늘 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내에서 DEI가 없어짐으로써 군인 본연의 자세로 복무하고자 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신병 모집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정부 효율부에서 USAID를 폐쇄하는 것으로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폐쇄될 USAID는 미국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설치하였던 해외 및 내부 재단입니다. 그들의 예산이 점점 커져서 최근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440억 가까운 지원을 받아 전 세계에 지원을 하였으나 이들이 한 행위가 바로 오늘 철퇴를 맞은 것입니다. 그간에 순수하게 해외 원조를 한 것이 아니고 좌파들의 전진기지를 설립하는 데 그 돈을 다 썼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부 효율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부시간 2025년 2월 7일 오후 11시 59분까지 해외에 있는 모든 인력들은 미국으로 즉시 귀환하라고 오늘 명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필수 인력 한두 명을 빼고는 전체가 전부 미국으로 소환이 되어 그들에게 8월 달까지 월급을 주고 간둘 것이냐 아니면 강제 해고를 당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여러 수천 명이 벌써 해고를 당하였고 미국으로 송환되는 사람들은 바로 간부들 것과 또한 필수 인원 중의 일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지본부 바깥에서는 이 명령을 처리하라고 데모를 하고 있으나 그간의 미국민들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미국 자체의 최근에만 봐도 노스캐롤라이나 허리케인으로 인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아직도 받고 있고 전혀 복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피마라는 정부기관이 있지만은 관료주의에 찌들어
그들의 지원은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인 USAID가 즉시 손을 써야 되나 역시 이 기관은 정치적인 행보가 더 먼저인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펠리세이드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LA 주변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나 USAID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인단체나 시민단체가 나서서 100만 불, 20만 불씩 보태면서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이 USAID는 폐쇄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좌익들이 전진기지만 전 세계에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0일간 해외 원조 중단이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하자 이미 수천 명이 퇴직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조치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USAID는 실제적으로 고쳐쓰기 불가능한 집단이 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야 해체 수순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8월 달까지의 월급과 보너스, 휴가비까지 지불을 하고 퇴사를 하든가 아니면 간두라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재단이 1년에 쓰는 돈이 약 400억 달러가 넘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와 2024년도까지 434억 불이었습니다. 그래 미국의 많은 납세자들이 비난을 하였던 것이 우크라이나의 900억 달러, 해외 이름도 출처도 모르는데 434억을 쓰고 미국민들은 고통 속에 아직도 지내고 있는 것이 화근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효율부에서는 이것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검은돈과 또 부정부패를 부추겨왔던 이 제도 빨리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리비슨 그간의 USAID의 엉터리 자금 집행을 비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좌익 언론들이 이구동성으로 백악관 대변인에게 이것을 왜 폐쇄합니까 하자 그녀는 즉시 재치있게 그간에 이들이 엉터리로 운영하여 왔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제가 단 4개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말이 첫 번째 과테말라 성전환 수술에 200만 달러를 지원한 것, 두 번째 이집트 관광자금 조성에 600만 달러를 지급한 것, 세 번째 이라크 세사미 스트리트쇼에 2천만 불을 지급한 것, 카자흐스탄 허위정보센터 설립에 450만 불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과연 미국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아무런 좌파 언론들이 입도 뻥끗 못하고 물러난 것입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다지에서 이것을 폐쇄한다고 하자 일론 머스크 다지에 대하여 의회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발의를 하였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돈이 엉터리에 엉뚱한 곳에 쓰여졌던 것이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비니가 지금 페더럴 원조 자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워싱턴 DC로 갔다고 오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는 지금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없다 보니까 쿠오모와 게빈 뉴섬이 지금 물밑에서 서로 차기 2028년 대선 후보로 나서기 위하여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게빈이 뜬금없이 DC로 날아간 것은 그가 제 지역에 어떤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입신 양명을 위하여 2028년 대선 후보 물망에 오르기 위하여 물밑 작업을 하러 간 것이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정치가들이 얄밉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